나는 비트코인 3개 정도 보유하고 있어. 지금까지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더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해. 근데 주위 사람들이 너 전셋집에 살면서 비트코인 그렇게 계속 투자해도 괜찮냐고 걱정들을 하더라고. 근데 나는 앞으로도 계속 더 사모을 생각이거든. 괜찮겠지? 비트코인 덕후 오태민님을 모시고 코린이들이 궁금한 거 죄다 물어볼 거야. 안녕, 나는 비트코인 덕후 오태민이야. 비트코인 투자한 지 7년 반이 됐고 그 이후로 비트코인 관련 책 쓰고 강의하고 사업 기회를 찾으려고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는데 아직 사업에 성공하지는 못했어. 7년 반이 됐구나. 우와. 약간 비트코인계의 시조새 이런 느낌인가? 나보다 2년 앞선 게 코빗의 창립자 유영석 씨하고 김진아 씨.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책 쓰고 뭐 활동하고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내가 그래도 3등 안에 든다. 1등이지. 1등이야. 진정한 비트코인 찐덕후를 모시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되게 궁금해. 처음부터 뭐 코인 일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나는 작가야. 근데 이제 작가로서는 대한민국에서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애가 셋이나 되니까 학원에서 수험생들 가르치는 강의를 했어. 그걸 한 10년 했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책을 읽어야 되잖아. 10년 동안 인문학 책을 읽었는데 원래 경제랑 통계를 전공했어. 그러니까 이런저런 책을 많이 읽게 된 거지. 코드도 익숙해. 수학도 가르쳤어.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들을 내가 다 섭렵한 거구나. 섭렵까지는 아니고 그냥 훑었지. 어떤 활동들을 했어? 책을 여태까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관련한 책을 3권 썼고 첫 번째 사업은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하기 위해서 여러 기업을 설득하러 다녔는데 그게 2015, 16년이야. 설득을 했겠어 못했겠어? 못했을 것 같아. 완전히 사기꾼 취급을 받았지. 2018년부터는 블록체인하고 유전자를 결합해서 메타버스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어. 그래서 그걸 특허를 내고 조만간 굉장히 큰 일을 벌일 것 같아. 2015년 사실은 아무도 암호화폐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고 관심도 없을 때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어? 2014년도에 마운트곡스라는 거래소가 폭발을 당했어, 해커한테. 외신에서 많이 다뤘지. 일본에 있었거든, 이 거래소가. 근데 그때 나는 사람들이 미쳤는 줄 알았어. 왜 정부도 인정해주지 않는 돈을 민간인들이 만들어가지고 해킹이나 당하고 이 머저리더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해 내가 신뢰에 대한 책을 준비하고 있었어. 자료를 찾다가 영어로 되어 있는 논문에서 트러스트리스 트러스트라는 단어를 찾게 돼. 신뢰 없는 신용?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게 비트코인을 가리키는 말이더라고. 이미 그때 미국의 코인에 주목한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 논문들을 읽다가 궁금해서 비트코인 8장짜리 사토시 나카모토가 2008년에 쓴 논문을 읽어봤지. 그게 완전히 쇼킹했어. 백서 말하는 거야? 백서. 8장짜리. 그걸 읽고 첫 번째 든 생각은 이거는 내가 함부로 판단할 게 아니구나.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글이 너무 멋있는 거야. 너무 깔끔하고. 이걸 쓴 사람은 그게 누가 됐건 간에 머리가 굉장히 정돈되어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 그게 사토시 나카모토야. 실제 그래서 투자를 실행을 했어. 그때 있는 돈 다 긁어모아가지고 적금 다 깨고 다 샀지. 비트코인을 산 거야. 비트코인을 샀지. 그땐 이더리움이 없었어. 지금 7년이 지났단 말이야. 7년 반. 몇 배 오른 거야? 160배. 퍼센테이지는 좀 상상이 안 되고 그 당시 내가 산 평균 단가가 뭐 싸게 산 건 45만 원에서 샀는데 비싸게 산 건 60만 원에 샀으니까 평균 50만 원에 산 거고 지금 8천만 원 왔다 갔다 하니까 160배가 맞아. 와. 지금도 계속 보유하고 있고. 물론 그 중에 일부를 보유하고 있는 거고 상당 부분은 우리 아내의 협박에 의해 가지고 팔았지. 3년을 기다려서 비트코인 20개를 2016년도 7월에 1,000만 원에 팔았어. 가정에 불화가 온 건 아니지. 팔아서 살았지. 우리 딸이 그 당시 바이올린 하기 때문에 이걸 팔았는데 그거 안 팔았으면 혼났겠지, 아내한테.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이더는 나는 되게 보수적으로 갖고 있어. 개수를 맞췄어. 예를 들면 비트코인 10개면 이더 10개. 수량으로 맞추는 게 가장 보수적이야. 그래서 액수로 따지면 한 10대 1이 채 안 돼. 그러니까 나는 90%가 비트라고 보면 돼. 비트코인이 도대체 왜 필요한 거야? 비트코인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지금 한참 뜨고 있잖아. 온라인이 실제 현실보다 더 중요한 우리들의 활동 공간이고 경제 활동의 공간이 될 텐데 거기서 쓸만한 마땅한 화폐가 없었던 거야. 인터넷은 사실은 완제품이 아니었던 거야. 본격적으로 사람들한테 보급된 게 1993년 4년인데 나는 1992년도에 대학생 때 책을 하나 썼어. 탈중앙화에 대한 책이야. 여백의 질서라고. 서양의 그 철학자들 사이에서는 인터넷이 탈중앙화를 가져올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만연했었지. 인터넷 이꼬르 탈중앙화였는데 인터넷이 탈중앙화로 가지 못했어. 왜 그러냐면 인터넷은 탈중앙화가 될 수 있었는데 결제 시스템은 탈중앙화가 안 됐거든. 그래서 돈이 많이 모았던 포털들만이 살아남은 거야. 그래서 독점률이 굉장히 높지. 아, 그래서 이제 구글, 뭐 국내선 네이버 이런 대형 포털들이 생겨나고. 그렇지. 그게 결제 시스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내가 결제를 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나 아니면은 내가 회원에 가입을 해가지고 내가 정기적으로 돈을 내야 되잖아. 내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 푼돈을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인터넷에 없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은행하고 연결돼야 되고 은행은 모든 정보를 요구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군소 사이트에 가서 굳이 쇼핑하고 싶지 않은 거야. 또 입력해야 되거든. 맞아. 그래서 인터넷을 미완성품이라고 생각한 일군의 철학자들이 계속 탈중앙화된 결제 시스템을 꿈꿨어. 그러다 그것을 완성한 게 사토시 나카모토야.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으로 출발해서 이더리움이 생기고 다른 뭐 알트코인들이 막 무수히 생겨나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지. 초보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거든. 비트코인은 물량이 개수가 정해져 있다. 뭐 무한히 늘어날 수 없는 공급이 정해진 대장주 같은 그런 개념이 됐는데 갑자기 망하고 다른 화폐가 될 수도 있지 않냐? 그건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내가 사람들한테 7년 동안 열심히 설득을 했는데 가장 사람들이 넘기 어려웠던 벽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 강하다고 너는 그러지만 양자 컴퓨터 같은 게 나오면 뽀개질 수 있지 않냐. 두 번째는 뭐냐면 비트코인은 첫 번째 블록체인인데 더 나은 게 나오겠지. 세 번째는 이제 중앙은행이 달러나 원화로다가 블록체인 코인을 만들면 누가 비트코인 쓰겠냐라는 거야. 세 가지 허들을 넘지 않으면 비트코인을 사더라도 장기 보유할 수가 없어. 그치. 불안하니까. 그렇지. 이 세 가지는 편견이거나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완전히 맥을 잘못 짚었어. 지난 12년 동안 깨지지 않았잖아, 비트코인이. 그럼 못 깬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 달러의 지위나 위안화의 지위에 도전하는 민간인의 시도를 철저하게 응징해 왔어. 근데 비트코인은 중국은 응징은 하지 못하고 막았지 그냥. 미국은 지금 공존을 선택하고 있잖아. 최근에 미국의 연준 같은 데서도 이 시장을 인정하는 것 같은. 두 번째, 지금의 비트코인의 이상을 봤을 때 비트코인이 교체된다는 생각보다는 교체가 안 된다는 생각이 설득력이 더 있고 3년 전, 4년 전보다는 지금 설득력이 더 생겼어. 마지막은 사실은 경제학자들이 답을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지금 사는 이유는 정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야, 화폐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인플레를 안 만든다고 하지만 계속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니까 비트코인은 개수가 정해져서 하는 건데 미국 연준이 비트코인 같은 걸 만들려면 발행해놓고 관리를 안 해야 돼. 비트코인처럼.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려면 만들 필요가 없는 거고. 우리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알트코인 이런 거 사는 사람들은 투기꾼이라고 생각했거든. 이제 태민님 같은 분은 진짜 심한 투기꾼인 거야. 우리 아내가 한 6개월 전에 어떤 모임에 가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우리 남편은 좀 돈키호테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어. 남들 앞에서 점잖게 말한 거고 실제로는 얘는 또라이예요 이렇게 말한 거지. 지금 우리 아내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지. 존중으로 이제 그렇지. 바뀐 거야? 지금 거의 경외심을 갖고 있지. 우리 아내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의 시야가 완전히 바뀌었어. 나는 7년 동안 똑같은 글을 쓰고 똑같은 말을 했어. 우리 싱글파이어 구독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비트코인에 왜 투자해야 할까요? 저를 설득해 주세요. 왜 비트코인에 투자해야 돼? 비트코인에 꼭 투자해야 되는 건 아니지. 비트코인은 여러분이 하건 하지 않건 굳건할 거고. 사람들 오해하는데 내가 비트코인을 투자라고 하지만 비트코인을 내 주변 사람들 투자한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지도 않아. 그 정도 규모가 아니거든. 그러나 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가격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현상 자체가 너무 중요한 현상이거든. 많은 사람들이, 특히 배운 사람들이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놓쳤던 이유는 본인들이 알고 있었던 세상이 바뀐 걸 몰랐던 거야.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에 이렇게 하나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세계관들을 좀 많이 바꿔야 돼. 특히 화폐와 금융에 대한 세계관을 많이 바꿔야 돼. 비트코인이 열어젖힌 이제 이 새로운 세상을 우리 세대는 살지 않는단 말이야. 살더라도 살짝 살다 갈 건데 지금 20, 30대는 진짜 본격적으로 그 시대를 살아야 되거든. 그 시대를 살려면 일단 그 시대에 들어가야 되겠지. 남들보다 먼저. 그래서 탔으면 좋겠어. 비트코인의 미래 가치, 내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 얼마라고 생각해? 2014년도에 내가 한양대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비트코인 관련 강의를 대학에서 특강이지만 했을 때 젊은 친구들한테 비트코인 1억 간다 그랬어. 1억. 50만 원일 때. 유럽과 미국에 있는 비트코이너들이 10만 달러를 얘기했거든. 우리는 돈으로 한 1억쯤 되니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였냐면 무량대수야. 많이 오를 거다. 그때 학생들의 표정이 조금 지금도 기억나. 너무 어이없어하는 표정이었지. 그런데 지금 1억 간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아무 감흥이 없을 거야. 뭐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니까. 근데 10억은 분명히 넘을 것 같아. 그것도 한 5년 안에. 나는 이에 N승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 3년 주기로다가 고정돼 있거나 떨어지다가 4년째 한꺼번에 반영돼. 8배나 16배가. 돌이켜보면 늘 매년 2배씩이었던 거야. 근데 앞으로의 양태는 좀 바뀔 거라고 보고 있어, 사람들이. 팍
3년 동안 폭락해서 이렇게 진행되진 않을 것 같고 그만큼 또 1년 동안 20배씩 올라가는 것도 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시장이 점점 안정화되는 그렇지. 거네. 1억 달성되는데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해? 이번 상승장이 바로 1억 게임인데 어떤 분들은 올해 안에 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늦게 잡아도 내년 봄까지는 상승장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뭐 되겠지. 올해 들어서 비트코인을 대하는 해외 대형 투자은행이라든지 중앙은행, 국내 당국의 입장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 많이 달라졌지. 왜 그런 거야? 우리가 금융은 타이어 구조로 봐야 돼. 중심에 이제 중앙은행이 있고 엘리트 관료들이 있고 첫 번째 티어에 이제 상업은행이 있어. 두 번째 티어에 투자은행, 보험회사 이런 게 있는 거고 세 번째 티어에 이제 펀드 매니저 이런 게 있는 거야. 이 세 번째 티어가 비트코인을 발견한 게 2017년이야. 그때 막 비트코인 사라고 했던 사람들은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코어나 퍼스트나 세컨 티어가 아니라 막 이렇게 모험적인 투자자들이었어. 작년부터 시작된 올해의 이 변화는 코어하고 퍼스트 티어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야. 중앙은행 과 관료들과 그 다음에 상업은행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야. 왜 움직이는 거야?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중앙은행과 가까운 상업은행의 관료들도 마지못해 들어간다라고 나는 봐. 굉장히 보수적이거든. 비트코인은 정부 입장에서는 없애야 되는 거야.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자금 세탁이야. 범죄에 사용될 수 있거나 테러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잖아.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핵심 엘리트들이 비트코인을 막기보다는 자금 세탁으로 포인트를 맞춘 거는 2013년, 14년이야. 그럼 자금 세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금처럼 금융기관이 많이 가지면 돼. 비트코인은 지갑과 지갑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포인트에서 한 포인트로 그냥 이동할 때 중앙을 거쳐가지 않는 게 비트코인이거든. 국가나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 안 보이는 거야. 근데 한 포인트가 누군지만 알면 오히려 비트코인은 영장이 없이 모든 흐름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 전체 비트코인의 20%에서 40% 정도의 물량을 확보하면 비트코인의 상당수가 양지로 올라온다고 봐야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제도권화되는 그런 거네.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마음 놓고 구입하거나 활용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회계 장부에도 올릴 수 있고. 알트는 세력화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 그들은 이렇게 펌핑 해가지고 한 번에 던져버려. 가격을 버틸 수가 없어. 근데 이게 늦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비트코인하고 블록체인, 스마트 콘트랙하고 메타버스는 다른 현상이 아니야. 같은 현상이야.